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물류와 여객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가 경인 아라뱃길의 운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아라뱃길의 기능 전환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 해 10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인 아라뱃길의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인데요. 취재 결과 공론화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의 운하 기능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팩트에 입각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물류가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결론이 도달했고요. 그래서 물류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공론화위원회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선택은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뱃길이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기에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아라뱃길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선상 토론회를 열어 아라뱃길을 레저와 관광, 문화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라뱃길 주변을 수목원과 신도시 등으로 개발하고 여객 기능을 통해 관광 코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론화위원회 거버넌스에 참석해 향후 남북 교류를 위한 물류 기능 유지와 관광을 위한 한강 물길 연결 등을 검토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곤지암의 화담수처럼 좀 수목원을 개발해서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주변에 좀 미니 어떤 수변 공간을 이용한 미니 신도시를 구성해서 같이 연계 발전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선 여의도 나루에서부터 쭉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 바다까지 연결하는 그 관광 크루즈 그런 기능이 검토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론화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만큼 사실에 근거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 레저 측면에서 활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환경적인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뭔가 그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희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까지 아라뱃길에 대한 몇 가지 활용 방안을 도출한 상황. 8월부터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해당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100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하나의 안을 선택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방안들 중 시민위원회가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만큼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평 풍물대축제가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부평구 축제위원회가 거리축제와 체험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정책 조명 이재필 기자입니다. 매년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부평 풍물대축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우수축제에 선정된 인천의 대표 축제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부평대로입니다. 매년 10월 초면 이곳에서는 흥겨운 풍물이 울려 퍼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신 모든 행사는 언택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 풍물대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축제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축제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부평 풍물대 축제를 다큐멘터리 제작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서 부평 풍물대 축제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보고, 이를 전국 방송을 통해서 우리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해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면 취소 대신 비대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입은 상황.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살리고 이를 SNS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고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어떻게 좀 타파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좀 어떻게 해서라도 혜택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이런 것을 좀 가져갔고요. 지난해에는 돼지열병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는 와중에 2년 연속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된 상황.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부평 풍물대 축제의 24년 역사와 부평만의 지역 경쟁력으로 현 난관을 극복하는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6년 연속 지역 대표 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평 미군 부대가 나감으로써 아마 그 미군 부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공원과 여러분들이 축제장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평화가 곧 밥이다. 평화 관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민선 7기 김포시의 다짐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접경적인 북부권에 그린 김포시의 청사진도 꽤 구체적이었는데요. 민선 7기 2년 김포시정 중 북부권 개발 사업을 들여다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제대로 된 DMZ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아마도 김포의 먹거리이자 평화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되물어보는 시민들도 계시죠. 저는 아직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김포는 평화가 밥 먹여준다라는 것으로. 민선 7기 김포시는 줄곧 평화 사업을 외쳐왔습니다. 첫 번째 청사진은 대꽃지구에 그렸습니다. 정부의 경제 자유구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김포시의 계획은 2035 도시기본 계획에도 담았습니다. 이 지역에 드리워진 환경오염에 대한 오명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손을 잡겠다는 새로운 계획도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그 지역을 좀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좀 정책 사업들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김포시와 경기도와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 측면, 공사까지 결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북한과의 거리 1.3km.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오는 9월 임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을 내년으로 미룬 만큼 전시관 콘텐츠 보완에 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주변 관광 개발 사업에는 더 속도를 냅니다. 애기봉 배후단지에는 대규모 야생화단지와 관광 복합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강안을 따라 펼쳐지는 평화로는 2024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올 9월 달에 개관하게 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그리고 애기봉 관광 배후단지를 지나서 그리고 대명강까지 이어지는 평화 관광 벨트 구축 사업은 김포의 미래이자 김포의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저희들에게 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평화 사업에서도 아직 풀지 못한 과제는 있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수차례의 시범 항해 끝에도 여전히 닫혀 있고 오랜 시간 공들여온 철책 제거도 안개 속입니다. 무엇보다 경색된 남북 분위기는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김포시는 일희일비 대신 실천 가능한 평화 사업을 먼저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인천 지역 기초의회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내 경선 결과를 따르지 않고 야당과 연대해 의장을 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당헌당 규 무시하는 못된 의원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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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 6개 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야합 행위를 한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적 선출 방식을 무시한 전례를 전통으로 남겨서는 아니 된다. 하여 저희 각 군구 의원은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저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당원 총사퇴로 사퇴를 천명할 것입니다. 징계 청원서가 접수된 지역은 모두 6곳.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계양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4개 지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계양구 의원들은 계양구의에서도 민주당 의원 3명이 야합 행위를 했다며 추후 시당이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야합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다득표를 통해서 의장이 된 상황입니다. 제명된 사례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그에 준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유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당시 김유순 의원은 전체 11표 중 더불어민주당 3표와 미래통합당 3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김유순 의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고 계양구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이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지역 시민사회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시민은 원한다. 인천 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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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메리트 등 각종 해피 시설은 인천에 있고 고등법원 등 선호시설은 서울에 있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300만 인천 시민의 마음을 모아 인천 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인구 300만 명의 인천시.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2곳뿐입니다. 특히 인구 119만 명인 수원시에도 지난해 고등법원이 생겼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인천 시민들의 사법 주권을 위해 고등법원 설치를 강력히 원하는 상황. 인천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인천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인구도 인천은 300만입니다만 우리 관할구역은 김포와 부천까지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2명은 지난달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인천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15일 오후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공촌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했고 수도관을 통해 가정까지 흘러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시는 서구 지역의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과 관련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수질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있다는 최초 민원 발생 이후에 오늘 13시 현재까지 101건의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한강유업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돗물 공급 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와 관계기관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0.8에서 1.2 ppm 정도의 농도의 염소를 투입하고 있어서 곤충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개체가 수용가까지 수도관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촌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을 표준 공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곤충 퇴치기를 설치하였고 여과지 세척 주기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했고 중염소도 추가 투입을 실시하였으며 정수지 청소를 4일 이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촌 정수장과 연결된 배수지 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배수지 2곳에서 유충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강화와 검단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7일 이내에 모든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원 발생한 지역의 계량기 전 직수관 13곳에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오늘 13시까지 11곳을 확인한 결과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토 및 소화전 방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망 속에 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등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쓰실 수 있도록 수질 정상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된 수돗물이 저장된 저수조에 유충이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를 권고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미추홀 찬물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협조받은 생수를 지원하는 한편 대량의 급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급수차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촌 수계 지역 이외의 지역 부평, 계양에서도 유충 발견 민원이 발생하여 부평 정수장의 여과지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충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민원은 공촌 수계와는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시에서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간 안에 수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에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천 시민단체가 절도 혐의로 피소된 이동현 부천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천 시민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불미스러운 절도 사건에 연루된 이동현 시의장을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이 부여한 권력 또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이 의장의 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부천시 의회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놓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3차례 연기됐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공청회가 이달 말 열립니다. 부천시는 오는 30일 부천체육관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지대 건축대학장 박인석 교수가 자장을 맡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찬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과 상동아파트연합회 주민 등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부천시의회 임시회 매각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주거단지 계획으로 전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2차례 부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